누군가의 삶을 오래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장면을 만났을지 모릅니다. 손해를 봤는데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 먼저 내어줬는데 결국 더 많은 것이 곁에 남은 사람. 계산하며 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삶이 풍요로워진 사람. 그 장면 앞에서 우리는 잠깐 멈추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손해를 봤는데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왜 아무것도 붙들려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이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있는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많이 애썼는데 결과는 다른 사람 쪽으로 기울고, 억울하게 양보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날. 그런 날에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돌아보면 그 손해가 끝이 아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보가 무의미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던 그 순간이 나중에 와서야 어떤 흐름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해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너머에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흐름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이 삶을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이 재산이나 이름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말없이 내어주고 조용히 물러서며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어떤 결. 누군가는 그것을 덕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 흐름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바탕이 되었다면 그것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착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 걸까? 왜 양보한 사람이 오히려 더 지쳐 보이는 걸까?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 질문을 붙들게 됩니다.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날이 반복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 쌓이면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느낌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이 맞고 실제로 양보를 한 것이 맞으며 그런데도 돌아온 것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한 두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한 명은 늘 먼저 계산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했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먼저 살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공을 자기 쪽으로 정리했고 불리한 자리는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한 명은 늘 먼저 내어줬습니다. 굳이 따지지 않았고 불리한 자리도 조용히 맡았습니다. 공이 어디로 가든 크게 개의치 않았고 손해가 돌아와도 그냥 감당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 때 눈에 보이는 숫자는 계산하며 살았던 쪽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올라간 자리도 더 높았을 수 있습니다. 그 장면만 놓고 보면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계산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하며 살았던 사람 곁에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줄어 있었고 위기가 왔을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어주며 살았던 사람 곁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천천히 쌓여 있었습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 관계의 깊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손이라든가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공평하다는 증거인지는 모릅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노력과 결과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손해가 손해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흐름이 있을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것.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오래 붙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감각에 가깝습니다. 내가 한 행위가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 그 남겨진 것이 시간을 타고 방향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런 감각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업은 한 번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 번 크게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것이 곧장 무언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복된 태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삶의 방향, 그것이 켜켜이 쌓이면서 어떤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업이 말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재산을 물려줬거나 이름을 남겼거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 쉽게 내어주던 습관, 억울해도 조용히 감당하던 태도, 먼저 손을 내밀던 반복된 선택들, 그것이 말로 전해진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물려준 것도 아니었지만 삶의 방식 자체가 흐름이 되어 내려온 것이라면 조상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사람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같은 방향으로 오래 걸어왔고 그 발자국이 쌓여 길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흐르는 물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그 물길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닿아 있는 것입니다. 업은 심판이 아닙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쌓인 방향이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이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 조용히 닿아 있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어주는 방향으로 반복된 선택이 언젠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손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 내어줌이 남기는 것. 먼저 주는 행위는 기억보다 오래 남습니다. 받은 사람이 그것을 의식하든 않든 그 행위는 어떤 방향을 만들어냅니다. 한 번의 베풀미, 대단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반복된 내어줌이 관계의 결을 조금씩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무언가가 닿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점심값을 먼저 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금액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뒤 그 사람에게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버텼던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거창한 도움이 아니었지만 그 한 통의 연락이 막혀 있던 방향을 조금 틀어놓았습니다. 업은 장부처럼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냈으니 얼마가 돌아온다는 방식이 아니라 쌓인 방향이 언젠가 다른 방향으로 닿아오는 것. 그것이 내어줌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흐름, 양보가 만들어내는 연결. 지지 않으려 했던 자리를 비워줄 때 그 자리에 더 넓은 무언가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둔 관계보다 흘러들어온 관계가 더 오래 곁에 있는 경우처럼 양보는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문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한 발 물러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내줬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끝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직 안에서 가장 오래 신뢰받은 사람이 그였습니다. 자리를 가진 사람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는 이름은 달랐습니다. 양보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인연은 잡는다고 붙들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워낸 자리에 스스로 닿아오는 것이 더 오래 이어지는 흐름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쥔 것은 결국 손에서 빠져나가고 내어준 자리에서 시작된 연결이 훨씬 더 단단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흐름, 침묵이 쌓아가는 무게.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삼킨 시간도 행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방향으로 반복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삶의 무게 중심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타고난 성격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당해온 침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해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이 될 것 같았고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가만히 있냐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냥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더 단단한 방향으로 남았습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나는 것이 있었고 싸우지 않았는데 더 오래 남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도 업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침묵했는가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흐름 위에 서게 되는지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손해를 봤는데 삶이 더 나아진 사람. 계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이 곁에 남은 사람. 그 장면 앞에서 우리가 멈췄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논리로는 닿지 않는 무언가가 그 사람의 삶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끝내 다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업이라는 말로 전부를 담을 수도 없고 인연이라는 말로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삶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완전히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같은 방향으로 반복된 태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흐름을 만들어 왔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닿아오는지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것. 내어줬던 시간이 있다면, 양보했던 자리가 있다면, 말하지 않고 감당했던 날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조용히 방향을 만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손해는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자리에서 그 흐름은 지금도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